안녕하십니까. 문학박사 선석열입니다. 이번에는 나제 동맹을 비판한 가백신 동맹의 후속편으로 이 오세기 외오왕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입니다. 영어로는 The Historical Distortion Surrounding the Five Kings of War in the 5th Century.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외오왕이 임나일무설의 근거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advocation that the five kings of war ruled the Korean peninsula. 미마나 노 야마토 노 미코토모치 in Japanese. The war five kings used the vacuu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decorate the southern 6 centuries of Korean peninsula as if they were dominating them on the behalf of Emperor Song in China. So they demanded the recognition of the rule of the war and the 6 countries. However, they fabricated Kyushu was a strategy for Silla as his own conquest and exaggerated 3 southern countries of Korean peninsula into 6 centuries, manipulating and distorting the situation such as their acquisition of control and the threat of Goguryeo. This distortion is because the Yamato, whose allied forces fell to the ground after being devastated by Gwanggyeto the Great, tried to turn the situation into a different phase in order to restore his authority. It was only a poor tactic to escape the responsibility of defeat by showing off the authority of the Yamato kings in Japan with the higher peerage title from the Chinese emperor. In particular, the manipulation of Mimana no Yamato no Mikotomochi began to the 5th century during the 5th Five Kings era, which modern Japan admired. 어, 4세기 초에 강개토 왕에게 참패당한 일본 열도의 왜곡입니다. 첫째, 앞서 나제 동맹이 아닌 가백신 동맹이라는 편, 5세기 때의 한반도의 정치체제, 국제체제 구도는 가백신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일본 열도 왜곡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세기 중엽 결성된 백제가야외 동맹과 고구려 신라 동맹 양축의 대결에서 왜곡은 백제의 용병으로 참전하여 400년의 신라 침공과 404년 대방계 전투에서 왜병은 고구려군에게 개별당할 정도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근거인 칠지도에 관련된 이스노카미 신궁에 대해서 그림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참패를 통해서 왜는 고구려 울렁증, 즉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100여 년 동안 왜는 한반도로 파병 건너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변수가 오시기 때문에 왜가 이 가야 백제 외 동맹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고구려 위에 증명한 백제는 433년 신라와 동맹하자 신라와 앙숙인 왜는 동맹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므로서 앞서 말씀드린 가백신 동맹이 새롭게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가 낙동강 하구까지 진출하자 친가야 세력인 이 큐슈웨, 야마토웨는 친백제 세력입니다. 큐슈웨는 대외 교류 항로의 확보를 위해 신라를 노락질하면서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립되어버린 이 열도는 큐슈웨, 키비웨, 이즈모웨 그리고 야마토웨의 연합군이 이 한반도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내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항상 이래요. 밖에서 뭔가 잘못되면 내부에서 서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옆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칸토, 관동 지역의 히가시쿠니, 동국, 토호쿠, 쓰나미가 있었죠. 에미시가 또 홋카이도의 아이노조가 같다 아니다 막 논란은 있습니다. 이 히가시쿠니와 에미시는 한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교류는 있다는 것은 소아야 지역의 송악동 고분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역에 특별히 중요한 명성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공장의 박물관이라든지 현대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 번째, 475년 웅진청도 이후 백제는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남방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백제는 야마토웨와 다시 친선을 맺습니다. 이 백제는 사실 남방의 전라도 세력,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그 가야 세력하고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옛날로 이제 서양의 정치사에 나오는 외교사에 나오는 격언이 있죠. 국제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열도 세력도 항상 자기들이 이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6세기 때가 들어오면 철 생산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반도로부터 철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국 쪽하고 관련되는 지배나 사상, 종교, 문화에 관한 선진 문물을 받기 위해 그전에는 이제 가야로도 받았거든요. 이제 가야가 무기력해지니까 백제 측의 협력이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를 좀 배신하는 거죠. 네 번째, 527년 큐슈웨와 야마토웨의 쟁패전. 우리 보통 이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와야의 난, 반란. 이는 이제 일본 서기가 천황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이 타이틀 매치를 반란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죠. 이 쟁패전에서 야마토웨가 패권을 잡았고 한반도로의 진출을 꾀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13년 백제가 이
남원, 하동, 섬진강 유역이죠. 기문 대사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바로 이 대사강에 모노노베의 왜군이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면서 이러한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색이 왜 오왕의 장군호를 요구한 것 그리고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라가 빠졌다는 거죠. 좀 뭔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451년에는 백제가 빠졌다가 477년 즉 475년 한성 한막 사건 이후에 슬그머니 백제를 집어넣습니다. 백제는 잘 몰랐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가 백제가 회복을 하니까 또 백제를 뺍니다. 이런 조작을 장난을 치는 거죠. 참고로 이제 고구려 장군호와 백제 장군호를 보면 밑에 그 서열이 나오죠. 고구려는 정동대장군, 표기대장군, 거기대장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기대장군은 굉장히 격이 높아요. 거의 뭐 종일품이라 그러죠. 중국 황제는 자기 태자를 정일품으로 보고 외국의 왕에 대해서는 종일품부터 줍니다. 그래서 이제 표기대장군, 거기대장군, 정동대장군, 백제의 장군호는 진동대장군인데 이 정동, 진동, 그 다음에 안동입니다. 같은 품계라고 하더라도 물론 장군이냐 대장군이냐 엄청난 차이가 또 있죠. 이렇게 야마토의 국왕은 고구려는 물론 백제보다 제일 아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은 한반도 6개국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다시 또 설명이 되죠. 외왕무의 날조된 상표문의 내용, 송나라 황제에게 보낸 상표문에 보면 중국 남조 송의 순제 영명이년, 즉 서기 451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왕무가 표문을 올리기를 신의 나라는 구석지고 먼 곳에서 책봉을 받아 밖의 번신이 되었습니다. 해외의 번신이 되었다. 예조상 때부터 무소 갑옷을 입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편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인 에미시 55골 정도로 서쪽으로 중이 이게 뭐 규시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바다 건너 북으로 북으로 95개국을 평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도가 무르익어 왕의 도가 무르익어 태평하고 땅은 서울에서 멀리까지 넓혔으며 해마다 세공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선대를 이어 나라를 평안하게 통솔하고 있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무슨 한반도에 나라가 95개국이나 있느냐? 좀 뻥을 쳐도 정말 황당한 거죠. 중국이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청극 즉 중국으로 가는 황제에게로 가는 길은 백제를 통해 가야 하기에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제도에 살았었는데 섬에 살면 뭐 수영도 잘하고 뭐 항해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보면 태풍만 불면 그렇게 조난사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부가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섬나라라고 바다 항해 달인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고구려는 무도하여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변방을 침략하고 약탈하여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엄살 부리는 거죠. 고구려가 언제 일본 열도까지 신경 쓸 만큼이었나 하는 거죠.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시까지 이제 하나씩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까지도 일본 열도 외에는 대외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과 철 자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증거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2세기 말 후한 말기에 외국난이라는 기록이 후한서 그리고
삼국지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갈등을 할 때 여자 왕을 옹립하니까 사그라들었다. 물론 거기 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3세기 말부터 또 혼란이, 4세기 때가 되면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한 결핍 현상과 그 내부의 주도권 다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외국난도 결국 야마토회가 그 큐슈 외 쪽으로 그 대외 교섭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일본에서는 통설입니다. 그 뒤로도 심지어 고려 말기의 외국 창궐과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국내적 모순을 대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신포가 있습니다. 이 섬나라들의 경우. 지금 우리 보면은 섬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영국과 일본인데, 이 두 나라는 노예 사냥, 흑인 사냥해서 노예 무역하고 했던, 또 지금 혼란스러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문제에서도 그렇게 사기를 쳐놓고도 사과 한 번 없어요. 뭐 적극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두 나라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과 한마디 안 하거든요. 이 참 희한한 게 이 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야마토회가 중국까지 가느냐, 백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간다는 거죠. 그 지도에 보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 5세기에도 왜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부진하여 가야나 백제의 도움을 받아야 원거리 항해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우리 뭐 8, 9세기, 10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세기 때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엔린이라는 그 천태종, 그게는 일본 천태종의 시조격입니다. 이 스님이 당나라로 갈 때 그렇게 대원도 실패하고 공포의 그 대상이 바로 항해거든요. 장보고 선단이 구조를 해주고 가지고 산동반도 법화원까지 데리고 갑니다. 또 올 때도 데리고 옵니다. 일본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죠. 뭐 한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제대로 항해술을 조선되는 것은 14세기입니다. 일본의 자랑을 뭐라고 그러냐? 대항해시대다. 우리를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이야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백제를 통해 가야 하기에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이 스스로 자력으로 해외의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니와, 이게 바로 일본의 야마토 쪽이거든요. 남파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 남파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전에 어떤 교수가 일본 오사카에서 남파 하는 거예요. 남파라는 거는, 그거는 이 이성을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나니와라고 해야 돼. 남파라고 적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큐슈까지 가는, 이 하카타만까지 가는 이것을 세토 나이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한려수도와 같은 잔잔한 바다입니다. 주로 항해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일본어의 경우는. 그 다음에 하카타에서 출발해서 서시마를 거쳐서 이제 거제도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본으로서도. 그래서 대사진으로, 하동으로, 섬진강 하구로 들어가서 그 강진 해남 쪽에 있는 나라를 친미다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해안을 타고 북상해서 부안 중목동류죠. 중목동류이 바로 이 가야나 신라도 여기를 거쳐서 중국으로 황해를 건너갔다는 게 요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조로 간 것이죠. 안 그러고 북조로 가려면 계속 해안을 타고 항해도를 거쳐서 요동반도로 돌아서 요동반에서 묘도열도를 통해 산동반도 북쪽으로 도착합니다. 이 횡단이나 종단하는 것은, 이 황해는 굉장히 생각보다 거칩니다. 겨울에 한번 황해를 한번 가보십시오. 서해를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그 냄새 많이 나고 거품 일고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 사람들이 동해나 부산 오면은 뿅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황해가 굉장히 황하에 엄청난 물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계절 변화에 의해서 우리 심당수, 그죠? 신청, 인당수, 심청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4세기부터 5세기까지 딱 500년까지입니다. 500년까지 이 22번에 소지왕 22년 3월 장봉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그 기사까지 약 60여 차례가 나옵니다. 그 5세기를 보면 이제 내무왕 때로부터가 보면 이 정도입니다. 보면은 이제 뭐 한 20개 정도 되죠. 총 직접적인 침략 전쟁 기록, 전투 기록은 17번 정도입니다. 이 세 번째 야마토 외의 그 외오왕은 친백제 세력이거든요. 근데 친가야 세력인 큐슈웨가 가야로 가는 대외 항로를 확보하는데 방해하는 신라를 공격한 게 바로 옆에 표에 있는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나오는 외침략 기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야마토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야마토에는 바다 북쪽을 자기네들이 해북 95국을 정벌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여기 보면 쳐들어오는 게 제일 처음에는 바로 신라 경주 수도 경주까지 쳐들어오는 거, 울산망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거. 옛날에는 뭐 대왕암 쪽으로 왔다는 그 출형을 올라가면 칼바위는 못 올라갑니다. 울산 마늘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이 안 붙었는데 울산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지지해 줘 가지고 잘 그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는 동남 해안 쪽 기장이나 요 서생이나 이쪽 바다 쪽입니다. 제3기가 되면은 이제 낙동강 하류로 들어옵니다. 이 하류 들어온다는 것은 신라가 양산에 교두보를 만들어서 김해 금강가야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때이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세 번째에 고구려가 뭐 일본을 공격했다, 일본을 공격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 기록입니다. 강개토학릉 비문에 보면은 이외이 신묘년 레도해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외자를 크기가 좀 다르다고 후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이것은 뒤에 보면은 신라 백제 가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일본 열도를 공격하는 사실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고구려가 일본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는 이 장문은 왜 왕이 중국 왕조가 강력하고 위협적인 고구려를 꺼려함을 이용해서 고구려 맞서고 있는 외국 위상을 높여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신라 가야가 뭐 이 중에 이제 가야만 479년 1회분인데 이때도 보국장군이라는 오는 안동 대장군하고 거의 그 풍계가 거의 같습니다. 그것만 봐더라도 이 송나라가 참 희한하게도 이 위상을 정할 때 아주 좀 모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배했다는데 왜 가야에는 그 높은 풍계를 주느냐, 이상하거든요. 중국 왕조가 교류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야마토 외가 황제의 교화를 대행하여 동방을 감동하는 척했습니다. 이게 자코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국은 아주 자존망대, 아주 시금방지거든요. 자기 황제의 교화가 미치지 않으면 누구를 대행해서 시키는 것처럼 해서 자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를 분열시켜 힘을 결집을 방해하고 위임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양면 외교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는 양다리 걸치는 건 안 좋은 거지만 우리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양면 외교, 다각 외교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요즘 보면 점차
이 미국을 배격하는 움직임들이 막 나오거든요. 너무 일변도 외교는 우리가 춘향이 봐보십시오. 그렇게 한 남자애만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낸 인생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그죠? 어쨌든 이 남북조는 강력한 고구려를 경계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외국의 존재를 활용하여 고구려의 위협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성 함락 사건으로 일단 기결이 되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전쟁들이 터지게 되죠. 이 외오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표문들 뭐 또 받은 작호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인말문못을 창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외오왕은 국제관계의 공백을 이용해서 한반도 남부 6국 사실은 뭐 3국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신라가 두 나라밖에 안 됩니다. 뭐 마한이라고 해서 전라도 지역을 넣어서 우리가 삼국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걸 대상으로 이제 조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황제를 대신에 교하고 있으므로 외와 육국의 지배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날무술을 창작한 것이죠. 우리 앞에 신공기 49년조 이거는 사실은 문장의 수준이 7세기 때 수준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5세기 때 거는 5세기 당시에 쓰던 문장 작법이거든요. 우리 요즘 보면은 가끔 조금 뭐 말싸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연육교냐, 연육교냐, 분철법으로 발음하느냐, 연철법으로 발음하느냐. 저희들 같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연육교라고 하거든요. 요즘 세대는 연육교라고 해요. 근데 한글학교에서 그렇게 그 맞춤법을 통일한 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발음 체계를 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기 기록은 7세기 때에 외인들이 쓴 문장이 아니고 당나라 학자 둘이가 초청해 가지고 가서 쓴 장문으로 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신공기 49년도를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뭐 기년 인합한다고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저는 3년 전에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분위기 썰렁해져 버렸거든요. 기년 인합부배가 369년이다. 막 429년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489년이다. 549년이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육신 진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임남본부서를 원론적으로 창작한 것은 외오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규슈의 신라 누락지를 자신이 정벌한 것으로 날조하고 한반도 남구 3국을 6국으로 과장하여 그들의 지배권과 고구려의 위협 등을 상황을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외의 연합군이 도대왕에게 참패를 당하여 땅에 떨어진 야마토가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황을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려 한 것입니다. 중국 황제로부터 높은 작호를 받아 외국 내에 야마토 왕군의 권위를 과시하여 패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아주 얕은 어설픈 술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외오왕의 인날무술 날조는 5세기에 즉 지금 현대 일본이 찬양에 맞지 않는 외오왕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서기를 편찬하면서 백강호 전투 이후에 패전의 충격 그로 인해 가지고 천황의
그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문이 일본석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